자, 49페이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보는데, 지적공부 정리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사항 변동 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변동 등 지적관리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을 지적공부와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정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적에서는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 정리,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그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 등록사항에는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공부 정리는 의의에도 나와 있듯이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도 등록상 정정이 되는 거예요. 자,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이동이 있었다라는 개념이고요. 토지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의 어떠한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즉,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리할 때는 이것을 작성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죠.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무엇을 작성하냐면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를 무엇한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토지의 표시보다는 이쪽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소유자 정리 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 정리해가지고, 토지 소유 정리의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규 등록에서의 소유자는요,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신규 등록에서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관청이 무엇한다? 조사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1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등록지. 두 번째 등록된 토지. 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는요, 이거예요. 등기관서에서 무엇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에 의해서 소유자를 무엇한다? 정리합니다. 그럼 왜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소유자 변경은 등기에서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다? 등기필정. 등기법에서는 등기필 정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기필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 4개에 의해서 소유자를 무엇하냐면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대장상의 등기 기록과 대장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냥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에 의해서 소유자를 무엇하면 돼요? 정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더라, 불일치하더라, 그러면은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다가 통지합니다. 정리할 수 없고 불부합 통지를 하는 거죠. 불부합 통지를 한다. 요약집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시면 A, B, C에 대해서 그 기등록된 소유자 정리에 대해서 A, B, C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요건데 대장이 있고 등기부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얘 두 개는 서로 어때야 되냐면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대장상의 소유자가 A고 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가 A였을 때 소유자는 여기서 먼저 바뀌는 겁니다. A에서 이렇게 B로 바뀝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으니까 소관청에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A에서 B로 바꾸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A에서 B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요것처럼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 대한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일치하게 되면 뭐로 바꾼다? 일치를 하게 되면 A에서 B로 바꾸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불일치하게 되면 A에서 B로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통지해 주는 거죠.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불부합 통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부합 통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A예요. B에 대해서 설명은 뭐냐면은 B는 뭐냐면 이 부분이죠. 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관청은 대장과 등기부의 토지 표시의 부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무엇할 수 있고 등기부를 열람할 수도 있고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때 열람이라든지 증명서에 발급을 했을 때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는 무료가 되는 거고요. 수수료는 무엇이다? 무료가 되고 증명서와 열람과 증명서를 열람을 했더니 불일치함을 발견한 거예요. 대장상의 토지 표시와 등기부상의 불일치함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등기부에 의해서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무엇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일정 읽어보시면 돼요. 당연히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또한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적에 속하게 되면 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적의 지번을 부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리 방법은 요거예요. 토지이동 정리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때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정리 시기는 읽어보시면 되고 오류 설명해드렸고 넘깁니다. 등기 촉탁이 나오고 4번에 뭐가 나오면 통지가 나오는데 자 이쪽은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그리고 나면 후속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어요. 후속으로 조치할 사항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기 촉탁이에요. 등기 촉탁이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을 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소유자를 정리를 했잖아요. 소유자를 정리하게 되면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후속 조치 사항은 없어요. 후속 조치 사항은 없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후속 조치 사항은 없다. 그러면 등기 촉탁부터 보면 이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잖아요. 이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일치시킬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이때 대장상의 지목은 전이고요.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도 지목이 전입니다. 근데 지목 변경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대장에서 먼저 이루어지죠. 전이 만약에 대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대로 바뀌면 표제부의 지목을 전을 무엇으로 대로 무엇을 해야 돼요? 대로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표제부의 변경 등록이 아니라 변경 등기가 되겠죠. 변경 등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관청에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등기 촉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 촉탁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등기 촉탁은 토지에 무엇이 있을 때,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아니라면 촉탁 대상도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당연히 뭐는 제외를 해야 돼요?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신기 등록은 무엇한다? 신기 등록은 제외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 등록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촉탁 대상이 되지 않아요. 토지 이동이 아니라면, 즉 대장상의 소유자를 무엇했다면, 소유자를 정리했다면 촉탁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공시지가를 정리했다라든지 등급을 정리했다. 이것도 역시 뭐가 아니다? 토지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 대상이 되지 못하고요. 이러한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토지 소유자를 위함이다. 그럼 틀려요.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이겁니다. 자, 교재에 등기 촉탁 대상에 1번부터 6번까지 써 있는데 모두 다 토지의 이동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정리의 통지를 보게 되면, 자, 통지에서는 이제 대상하고 시기가 중요해요. 언제 그러면 통지를 하느냐? 대상. 우리 법에는 총 9개가 써 있습니다. 법에는 통지 대상에 총 몇 개가 써 있다? 9개가 써 있더라 이겁니다. 9개가 써 있는데, 일단은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토지를 무엇하거나 등록하거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의에 복구하거나 말소를 하거나 등기를 무엇했을 때는, 등기를 촉탁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한다?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통지 사유 보면은 1번부터 몇 번까지 9개가 있다 그랬죠? 9개 중에 4개가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다 플러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번을 변경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모르죠. 그러니까 통지해 줘야 돼. 자, 직권으로 정정했다.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모르니까 통지.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제3자가 대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공부가 정리되면 토지 소유자 모르니까 통지.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하기 때문에 역시 공부 정리했을 때 통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를 하게 되면 역시 토지 소유자 모르니까 통지 이렇게 됩니다. 요게 A이고요. 1이죠. 요게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박스 안에 있는 거. 자, 그리고 통지를 하는데 대상도 중요하지만 통지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할 것이냐. 통지 시기는 두 개로 나눠져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느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무엇한 날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한다?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더라. 변경 등기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요 날짜 되게 중요하죠. 날짜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이죠. 자, 잘못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정리 수수료 나오죠? 자,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수수료는 납부를 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정리 수수료는요. 공부를 정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그 날짜는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제4장 무엇이다?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5장은 바로 지적 측량입니다. 자, 지적 측량 같은 경우도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이 도대체 뭐냐 그런 거 묻는 거예요. 측량이 뭐냐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제5장 지적 측량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지적 측량의 의의를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에서 정의를 내리기를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기 위해서 토지를 공보상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필지의 어떠한 경계라든지 좌표라든지 면적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적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다 이제 플러스 두 개를 더 포함시키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 지적 확정 측량. 자, 지적 확정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확정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을 무엇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확정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을 포함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적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의의에 이렇게 나오면 의의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해서 말한다 라고 끝났잖아.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말한다가 아니라 말하며 확정 측량과 재조사 측량을 무엇한다? 포함한다라고 써줘야만 정확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성질은 개념 완성에서 제가 마지막 주에서 설명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큰 의미 없으니까. 자, 이러한 지적 측량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것이냐. 지적 측량 크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지냐면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이 돼요. 자, 지적 측량 어떻게 구분이 돼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지는데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분이 곧 지적 측량의 무엇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분이 곧 지적 측량의 무엇이다?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초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기준점,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경계라든지 좌표라든지 면적,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세부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지적 기준점에는 3개가 있거든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이 있어요. 여기 뒤에다가 지적 기준점에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있는데 여기 뒤에다가 뭐만 붙이면, 측량자만 붙이면 다 기초 측량이 되는 거예요. 즉 기초 측량에는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 측량에는요. 세부 측량에는 우리가 지적 공부 쪽에서 보시면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자,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거.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것이 지적 공부의 무엇이다? 지적 공부의 복구예요. 복구 측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부 측량이고요. 다만 도면이 훼손되거나 마모됐을 때, 하는 것을 도면의 제작성이라고 합니다. 도면이 훼손되거나 마모됐을 때 하는 것을 도면의 제작성이라고 하는데, 이 도면의 제작성 측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토지의 무엇을 공부했어요?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을 공부했죠.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한다? 조사 또는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합병이죠. 자,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합병하고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지목 변경이 있었죠. 합병과 지목 변경은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뭐가 아니다? 측량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측량을 요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신규 등록, 바다로 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척 변경, 도시개발 사업.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하거든요. 그때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표시를 새로 확정해서 확정 측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
등록상 정정 측량이 있고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무엇을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측량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측량을 하게 되면 이거 무엇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잘못 설명했네. 지적 확정 측량하고 뭘 생각했나 모르겠네. 확정 측량하고 지적 제조사 측량. 확정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을 포함하는 거야. 자, 이렇게 측량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해야 되겠죠.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 측량 이렇게 했는데 뒤에 나오는데 요 제조사 측량하고 검사 측량의 경우에는 제조사와 검사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의뢰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무엇할 수 없다? 의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타 쪽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경계 복원 측량. 이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 있는데 이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는 의의를 물어봐요. 의의를. 우리 교재 여기 12번째. 현황은 몇 번째? 13번째. 자,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어 있나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어 있죠. 즉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 어디에다 해야 돼요? 지상에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계 복원 측량이에요.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지적 현황 측량은 뭐냐면 현황 측량은 두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A가 소유하고 있고 여기는 B가 소유하고 있다. 이때 B가 만약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경계를 침범했죠. 그림상으로는. 근데 경계는 도상에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계를 침범했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경계가 건축물이 경계를 침범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즉 도면에 등록된 경계하고 그 현황 측량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하고 지상의 어떠한 건축물, 지상의 건축물이라든지 지상의 구조물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측량을 무엇이란다? 지적 현황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재에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지적은 이러한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을 할 때 측량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측량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지적 측량,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 측량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써 있어요? 6개의 측량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개? 6개. 6개 측량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위성 측량.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면 되죠? 그 다음에 사진 측량. 위성 측량은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GPS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진 측량은 카메라를 항공기에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촬영해서 우리가 하는 측량이라고 보면 되겠고, 거리를 측정하는 전파, 광파, 거리 측량, 각을 재는 경위, 각을 측정하는 경위 측량, 평판 측량, 그 다음에 전자평판. 이렇게 6개가 바로 무엇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적 측량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지적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의 지적은 H하고는 상당히 무관하거든요. 높이하고는 무관하다. 그 높이를 측정하는 것을 무슨 측량이라 그래요? 이것을 수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벨이라고 하는 측량 장비를 가지고 해서 레벨 측량이다라고 하는데 이 수준 측량은 지적 측량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개의 측량 방법 기억하시고 자, 보시면 기초 측량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지적, 삼각점 측량, 삼각 보조점 측량, 도근점 측량이 있는데 요 기초 측량에 무엇? 이쪽에다 쓸까요? 이 기초 측량의 무엇? 순서. 기초 측량의 순서는 맨 처음에 무엇을 수립하자? 계획을 수립하자. 그 다음에 준비해서 답사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해서 답사를 하고 답사 선점을 합니다. 답사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조표하죠. 조표를 하고 관측을 하고 계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성과표를 작성하는,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성과표 작성이라고 할까요? 계산, 정리, 성과표를 작성하는 것이 기초 측량의 무엇이다? 순서. 세부 측량 순서가 아니라 기초 측량의 순서입니다. 뭐 MT가 하는 거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정리. 맨 처음에 계획이고요. 마지막에 정리예요. 뭘 봐야 계산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의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고요. 쭉 넘겨서 어디를 잠깐 펴보시냐면은 58페이지를 보시면 지적 기준점 표지 및 성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적 기준점에는 지적 삼각점이 있고 보조점이 있고 무엇이 있다? 도근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지적 삼각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따로 정하는 거예요.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따로 정하는 것이고 보조는 국가 기준점하고 지적 삼각점을 기초로 해서 따로 정하는 거고요. 도근점은 국가 기준점하고 지적 삼각 보조 도근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하는 기준점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적 도근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이 이렇게 뭐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공공기준점에는 공공삼각점과 공공수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삼각점과 공공수준점이 있는데 이 공공삼각점하고 공공수준점을 정하는 것은 지적 측량이다 아니다? 지적 측량이 아니라는 거죠. 자, 기준점은 누가 설치하고 관리하느냐? 지적 기준점은 누가 설치하고 관리를 하냐면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자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자가 기준점을 무엇한다? 설치하고 무엇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을 누가 정하느냐? 우리 지적에서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기준점을 무엇한다?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 무엇한다?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성과가 나오겠죠. 그 성과는 누가 관리하느냐? 지적 삼각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성과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조하고 도근에는 지적소관청이 그 기준점에 대한 성과를 무엇한다? 성과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공개주의이기 때문에 누구나 스스로 납부하게 되면 등본하고
열람이 가능한데 지적 삼각점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누구였냐면은 시도지사에게만 등본이라든지 열람을 신청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소관청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보조하고 도구는 지적 소관청에게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자, 표지 관리 한번 볼까요? 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 표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요. 멸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 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폐기하면 되고요. 다시 설치할 수도 있고. 자, 밑에 표 설명해 드렸고요. 그 아래쪽에 별표 2개, 플러스 2개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어요.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긴 했지만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 좀 어렵더라 이거는. 이렇게 생긴 것이 지적 삼각점이에요. 이게 지적 삼각점인데 이 지적 삼각점을 소관청이 이거를 무엇할 수 있다?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일어나서 기준점이 이렇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즉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었다. 지형지물의 변동으로 인해서 기준점 위치가 달라졌죠. 그럼 지체 없이 성과를 무엇해라? 수정해라. 교재도 나와 있듯이 지형지물의 어떠한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 성과가 다르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성과를 수정한다. 이럴 경우에는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토지동의 마지막 부분하고 지적 측량이란 무엇이고 대상에 대한 설명과 측량 방법 6가지와 기초 측량의 순서와 기준점을 누가 정하고 누가 설치하고 성과는 누가 관리하고 등본은 누구한테 신청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지적이 이제 1시간 정도 분량으로서 다 끝나고 바로 등기법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요. 요약 강의다 보니까 조금 빠릅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 요약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요약 강의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본 강의라든지 개념 완성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들으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